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유용주 매니저입니다. 미국 테크탑10 기업들의 최신 동향과 실적을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AI 모멘텀으로 뜨거웠던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가 2025년 아직까지는 큰 변동성을 겪고 있는 시기라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언에 따라 시장의 등락이 보이기도 하고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저희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ETF 포트폴리오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AMD가 편출되고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한 곳인 5G 네트워크 전문 기업 T-모바일이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테크탑10 기업들의 실적 리뷰와 최신 소식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빅테크 투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브로드컴은 작년 12월 가장 빠르게 4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AI 매출이 전년 대비 220% 증가하여 122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실적 발표 시점에 시간의 거래로 9%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VM웨어를 인수한 후 인프라 소프트웨어 매출이 215억 달러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사이클에 따라 실적의 변동성이 생기기도 마련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브로드컴의 전략은 반도체에 더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까지의 확장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은 경쟁사인 엔비디아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모두 아우르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브로드컴이 인텔의 칩 설계 및 마케팅 사업 부문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텔의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약 16%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제안이 오고 간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2월 마지막 주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2024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393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89달러로 전년 동기의 0.49달러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3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며 AI 칩 수요의 급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최신 AI 슈퍼컴퓨터인 블랙웰의 대규모 생산과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향후 분기 매출을 430억 달러로 전망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된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H200 등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중국 판매업자들이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로 이러한 칩을 유통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주력 제품인 H200 칩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우려로 엔비디아 주가는 3월 3일 8.7% 급락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는 트럼프의 공식적인 오른팔이 되었다고 할까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보다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매출은 257억 1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3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차량 인도량은 49만 5,570대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지만 연간 기준으론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CEO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25년 6월까지 텍사스에서 감독 없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6년에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초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모델 Y와 더 저렴한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전기차 외 현재 중국에 운영 중인 배터리 공장을 텍사스에 신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소식으로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말 판매 확대에 따른 재고 부족과 모델 Y 신형 생산을 위한 공정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매출은 124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50억 달러로 69%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 매출이 25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7%,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인 아이폰 매출은 691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0%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화웨이 등 현지 경쟁사들의 성장과 중국 정부의 자국 브랜드 선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이패드와 맥 매출은 각각 80억 8천만 달러와 89억 8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각각 44%, 20% 증가하며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한편 애플은 최근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차세대 iOS 19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며 6월 개최로 예상되는 WWDC 2025에서 AI 음성 비서 시리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 둔화를 서비스 및 AI 기술 혁신으로 어떻게 극복할지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696억 3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7.6% 증가했고 순이익은 241억 1천만 달러로 9.2% 늘어났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2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0.2%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특히 애저의 매출 성장률은 31%로 여전히 높지만 직전 분기의 33%에서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용량 부족과 공급망 이슈, AWS 및 구글 클라우드와의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인프라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회사 측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며 2025 회계연도에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8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통해서 클라우드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퀀텀 컴퓨팅 분야에서 마조라나 1 양자칩 개발을 발표하며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과 함께 AI 관련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및 클라우드 사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타의 매출은 483억 9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9%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주당 순이익도 8.02달러로 전분기에 5.84달러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광고 매출은 467억 8천만 달러로 여전히 핵심 수익원이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AI와 메타버스 투자입니다. 메타버스 및 XR 사업 매출이 11억 1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0%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은 49억 7천만 달러로 손실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마크 저커버그 CEO는 AI 기반의 메타 AI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향후 메타의 플랫폼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틱톡과 경쟁하기 위해 릴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 출시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적 발표 후 메타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5%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7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 메타의 AI와 광고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2024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3.3% 증가한 102억 4,651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분기에 3.73달러에서 4.27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광고 포함 저가 요금제 도입으로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며 광고 매출이 증가했고 비밀번호 공유 제한으로 무료 이용자들을 유료 가입자로 전환했다고 분석되는데요. 주요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오리지널 컨텐츠와 스포츠 중계의 성공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미식축구 크리스마스 경기 중계가 흥행하면서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4분기에만 1,891만 명이 추가 가입해 총 구독자 수는 전분기 2억 4,793만 명에서 3억 163만 명으로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넷플릭스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4%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알파벳은 2024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964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시장 예상치인 965억 6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15달러로 예상치인 2.13달러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구글 검색 광고 매출이 5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유튜브 광고 매출은 105억 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구글 네트워크 광고 매출은 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시장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알파벳은 2025년 AI 및 데이터 센터 투자로 약 75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순다 피차이 CEO는 AI 기반의 차별화된 풀스택 접근 방식을 통해 알파벳의 AI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AI 풀스택 전략은 AI 인프라, AI 모델, AI 서비스를 수직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AI 경험을 전달한다는 목표입니다. 아마존은 2024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877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분기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은 212억 달러로 60.5%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00억 달러로 88% 상승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별로는 북미 매출이 1,156억 달러로 10% 증가하였고 국제 매출은 434억 달러로 8% 늘어났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인 AWS는 매출 288억 달러로 1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06억 달러로 48% 상승하여 영업마진이 36.8%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2025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1,510억에서 1,555억 달러를 제시하여 시장 예상치인 1,552억 달러보다는 소폭 보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아마존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4% 하락하였으며 이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가이던스와 AWS 성장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에 아마존은 오는 6월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한 AI 추론 모델 노바 확장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AI 시장 경쟁에 본격 합류합니다. 또한 AWS 내에 AI 에이전트 전담 그룹을 신설하며 AI 기반 자동화 및 차세대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T-모바일은 2024년 4분기에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의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인 2.28달러를 넘어 2.57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은 예상치 213.7억 달러를 초과한 218.7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후불제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8% 증가하여 135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T-모바일의 핵심 수익원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했습니다. 고속 인터넷 부문에서도 4분기에 42만 8천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며 연간 170만 명의 순증을 이루었고 이는 12분기 연속 광대역 가입자 순증 1위를 유지하는 성과입니다. 또한 2024년 동안 주주에게 144억 달러를 반환했으며 2025년까지 최대 140억 달러의 추가 주주 반환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으로 T-모바일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협력하여 스타링크 기반의 위성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부족한 지역의 무선 연결성을 향상시키며 서비스 퀄리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에 포함된 기업들의 최신 동향과 실적을 알아봤는데요.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